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비 작업 시 필수적인 작업 계획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서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비 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필요한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증빙 문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닌 작업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인 작업 계획서. 작업 계획서 작성, 왜 중요할까요? 작업 계획서, 단순한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서는 작업의 성공과 안전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 요소가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고 대처 계획도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준비된 작업 계획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작업 계획서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 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또한 작업 계획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를 넘어 작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작업 계획서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이해하셨나요? 지금부터 이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장비는 인간에게 더 빠르고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잘못 다루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는 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매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기계장비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 그 위험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작업을 피하고 모든 기업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특정 작업의 내용, 그리고 작업 방법, 사용 장비, 작업 인원, 위험 요소 및 안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업계획서는 안전관리 및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작업 전반에 걸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추가적인 증빙 문서들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내용, 사용 장비, 작업 방법, 작업 인원, 위험 요소 및 대책, 작업 환경,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13개에 대한 작업 시에는 사전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및 건설기계 등을 사용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각 건설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사항 및 구조 등을 알고 싶으시다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제40조 신호에 대한 부분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장비 계획서 양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시던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각 회사의 성향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잘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3월 정부에서 새롭게 23년 8월에 제공한 건설 현장 기계장비 6종에 이어 추가로 올해 3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 양식은 안전관리 업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관리감독자의 업무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조치, 작업 절차 등 모든 필요한 사항들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을 수 있겠지만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수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서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여서 기본적인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나와 있는 건설장비 종류는 크게 27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또 평생 처음 보는 기계장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건설장비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비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 시에 사용 전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세우고 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안전활동 후에 그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대상의 분류 및 유형입니다. 보시면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장비의 작업계획서 이외에 중량물 취급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량물 취급계획서에는 말 그대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 시에 해당 중량물의 무게, 형상,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중장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톤의 중량물을 운반해야 하는데 장비를 둘 수 있는 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10톤의 허용 하중보다 작은 장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물에 맞는 장비의 안전검사 성적서나 허용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또 하시고 또 문서 등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장비를 운반 시에 어떤 식으로 운반할 것인지 작업 순서 및 이런 방법 등을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반 시의 준비 단계, 운반 방법, 설치 방법, 또 작업 완료 후에 정지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각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 등도 생각하여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개요입니다.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 방법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의 재원입니다.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전격 하중, 허용 하중, 최대 적재량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전원 자격입니다. 운전원의 성명과 또 가지고 있는 보유 면허,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 계획입니다. 작업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장비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도면에 표시하셔야 되고 또 장비나 작업 지휘자, 작업자, 관리 감독자는 어디에 배치할지 그 위치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 검사 여부입니다. 건설 기계에 대한 검사 및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 검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추락, 전도, 낙하, 협착,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시고 또 작업 구간에 대한 출입 금지는 어떻게 할지 그러한 방안 등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장비의 자료 및 장비의 운전에 대한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꼭 대조하여서 검토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실제로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 작성 절차입니다. 첫 번째, 작업계획 출입 단계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장비와 기계를 사용할지, 작업 인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작업 장소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작업계획 출입 단계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사용 장비와 작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 작업 인원의 자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작업자의 운전 자격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조사 및 확인 점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비의 법정 검사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작업 장치와 보호 장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와 안전 대책도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 현장의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을 하시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 방법 및 운행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장비의 제원과 작업 장소의 환경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행 경로는 작업 중 장비의 이동과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정해야 하며 작업 환경에 따른 장비의 운영 방식도 이 단계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험 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작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추락, 전도, 협작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수정입니다. 앞서 확인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맞춰 이렇게 계획서를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작업 중 기계 장비, 작업 내용, 작업 인원 또는 작업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 계획서를 수정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 계획서 작성 절차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작업 계획서는 작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철저한 점검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업계획서 예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항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작성자와 검토자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서명한 사람은 그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명하는 사람은 해당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계획되고 작성되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개요입니다. 어떤 작업을 위해 이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장비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장비를 당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작업계획서를 한 달 단위로 승인해 주곤 합니다. 물론 공사기간 전체를 작업계획서 기간으로 잡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중간 점검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 지휘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되는 장비에 따라 운전원은 자격과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워 크레인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고소작업 때도 면허가 필요할까요? 고소작업 때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소작업 때 운전원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실기시험처럼 바닥에 선을 긋고 평가를 한 후에 통과한 사람에게 운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없는 작은 현장에서는 검증이 없이 고소작업 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입니다. 장비와 작업에 따라서 필요한 인증 교육이나 특별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9조 항목에 대해서 해당되는 작업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호 방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장비를 이용할 때 사전에 운전원과 유도원은 지정된 신호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전기를 사용할지, 수신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꼭 지정 후에 교육하셔서 서로 소통하는 데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지휘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작업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 위험이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원과 주변에 이렇게 근로자가 없는 작업 환경에서는 충돌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해당 장비의 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재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계 장비 개요 및 점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이라 이 항목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장소의 지형, 집안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경사나 집안의 경고함 등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유형별 안전조치입니다. 이미 위험성 평가나 작업 허가서에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 또는 장비가 정해진 이동 경로와 작업 구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면에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뭔가 전문가적인 이미지나 복잡한 문서보다는 지정된 동선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다른 근로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작업계획서에는 사전 점검표를 활용해서 장비의 이상 용물을 확인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를 제공하는 제공사에서 반입 전 이상 용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작업 전 꼭 사용자도 장비 이상 용물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비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업 전 사용자도 직접 이상 용물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점검 항목입니다. 앞서 보신 체크리스트의 점검 항목에 있어서 초보자들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이미지를 활용해 세부 점검 항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글보다는 이미지가 더 직관적이고 이것은 현장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관리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작업 때 작업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업 현장에서는 고소작업 때 사용 시에 그 작업 시 불편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일반 현장에서 고부작업대 작업 시에 해당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큰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꼭 설치하게 하여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수작업대 사용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크게 떨어짐과 끼임 사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작 방지봉이라고 불리우는 리미트 스위치 방식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개소에 설치된 봉이 천장에 닿을 때 자동적으로 고수작업대가 상승하는 것을 멈춰줍니다. 이 안전장치는 최소 60cm 이상 올려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원의 가슴이나 머리 등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끼이지 않게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의 단점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사이를 피하여 고수작업대를 상승 시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안전바 형식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는 안전바 형식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서 어느 곳이라도 조그마한 압력이 가해지면 장비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안전장치의 단점은 난간을 이용하여 어떠한 자재도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수작업대 자체를 고수작업 시 간단한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고수작업대를 이용해서 배관이나 벽체의 내장재, 기타 자재들을 양중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를 해체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담당자와 또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상호 협조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작업계획 작성 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목록입니다. 각 장비에 따른 다양한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량무 취급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교육이수증,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증명서, 기술성적서, 재원표 등 확인해야 하고 검토해야 할 문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반입하는 장비에 대한 지식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작업 시에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 지게차와 고수작업대 사용 시 작업계획서 이외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거나 또 현장의 분위기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장비 운전원의 자격 및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에 해당 결과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안전관리자분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외부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날이라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외부 사업장도 똑같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한 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산재 보상 및 기타 법적인 사항에 대한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똑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장비에 대한 확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때 작업계획서 작성 후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장비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시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안전문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그 장비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운전자 보험 및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다 들고 있잖아요.
이렇듯 장비 사용 시에도 보험을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보험서에 보장기간은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가다 얼마 기간이 남지 않거나 초과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제조사에 보험을 연장을 해달라고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증권을 다시 받으셔서 새롭게 서류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장비 재원표, 안전인증서, 점검 결과서 등을 확인하셔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장비에 필요한 정보를 적고 또 우리 작업관에 사용 시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장비 작업관 임의로 장비를 개조하거나 부속물을 임의로 만들어서 부착한 불법 사례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작업계획서에는 말 그대로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문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자료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작업 전에 장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맞는지,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제공한 정보와 실제 장비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장비의 사용처와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한 장비의 제공처 모두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법 사례 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크레인입니다.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 시에 사용하는 장비로 품 끝단에 고정지구와 작업대를 불법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양중력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비를 작업대로 개조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절대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굴착기입니다. 낙하물로부터 문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헤드가드를 제거해서 진입이 낮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제거하여 사용 시에는 만약 낙하물로 인하여 운전원이 다쳤다면 현장의 관리 책임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 반드시 굴착기의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해서 점검 후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 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보통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려 운반하는 중장비입니다. 본인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중량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후면부에 웨이트를, 즉 중량추를 추가로 설치하여 하중을 늘렸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현장은 거의 없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세우고 또 기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활동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또 작업계획을 세웠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매일매일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 크고 작은 장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현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방에 나와 있는 장비 사용과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이 소규모의 현장입니다. 소규모 현장 시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리자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게차 포크 위에 고수 작업대를 올려놓고 상승 중에 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업 방법이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작업 전에 올바른 작업 방법을 계획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관리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관리했다면 과연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작업 전에 집안이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장비가 전도되거나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안전조치만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었을까요? 작업 전, 작업 장소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위험 요소에 대해서 파악 후에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 및 위험 요소들을
주지시켰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과연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또 중장비가 지정된 동선으로만 이동하고 이동하는 동선 간 사람이 이동 동선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거나 또 이러한 인원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통제원, 유도원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작업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관리 방법, 그리고 증빙문서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계획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사실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철저한 관리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없다면 문서에 적힌 계획은 그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문서관리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작업자들의 안전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작업계획서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작업 현장은 철저한 계획과 실질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